이번에 발표할 책은 아웃라인인데요. 제목은 좀 틀리게 이번에는 책을 읽고 제가 좀 생각했던 거나 느낀 거 이런 거를 좀 간략하게 적었습니다. 그리고 또 내용 약간 좀 어느 정도 리뷰하는 식으로 했고요. 본격적으로 발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책이 이런 내용이었죠. 그러니까 어떤 그 천재라는 게 그 자신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재능을 보이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의 차이나 이런 부분들이 표출이 돼가지고 사회에서 공헌을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되게 뛰어난 어떤 그 능력을 보인다거나 그런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게 이 책이었는데요. 그래서 거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게 환경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환경이 되게 중요한 게 되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특별히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2부에서 나오는 얘기지만은 문화적 유산이라는 얘기를 해요. 그래서 그 어떠한 그 종족이나 민족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살고 있다 보면은 그 사이에 자연스럽게 문화나 이런 게 있게 되고,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게 행동하는 어떤 양식들이 있잖아요. 마을이나 어떤 뭐 미국 사람이 미국 사람,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, 그런 게 이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다가 그 사람들이 그곳을 벗어났을 때, 즉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면은 한국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넘어갔을 때, 미국이나 이런 데 다른 곳으로 넘어갔을 때도 그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.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. 되게 신기하게도 거기서 되게 오랫동안 그렇게 장소를 옮기고 나서도 몇백 년이 흘러 지나가는데 불구하고 그 옛날에 살았던 곳, 거기서의 어떤 습관이나 문화 같은 게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. 그러한 문화 속에서 그 문화가 만약에 그 환경이 굉장히 잘 돼 있다, 즉 천재나 재능을 배출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, 그렇다면 거기서 천재가 나온다는 거죠. 이 책에서 이제 하는 주된 얘기가 이런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있는 자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이런 자겠죠. 그런 문화적 유산, 천재가 나올 수 있는 어떤 환경, 그걸 가진 자는 풍족하게 되고, 그런 것이 없는 자는 그 가지고 있는 조그만 것조차도 빼앗기게 되는, 환경이라는 게 되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여기 앉아있는 모습을 제 사진으로 넣었는데요.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딱 이 그림만 보면 이 아이가 참 이런 걸 다 보고 참 천재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게 어떤 유산이나 환경 같은 데에서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하죠.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 같아서 제가 일단 앞장에 넣어봤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구체적인 예들을 책에서는 이제 다 하나씩 해줘요.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죠. 여기서는 이제 빌 게이츠가 제일 유명할 것 같은데요.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뛰어나게 된 데는 본인의 그냥 재능이 아니라 딱 기회,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만들어준 그 기회, 그것 때문에 됐다는 얘기를 하죠. 뭐 다들 읽어보셔서 아실 테지만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. 뭐 기억하시죠? 한번 그 읽었던 거를 리마인드를 해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빌 게이츠나 빌 조이 같은 사람들은 진짜 컴퓨터 천재들이죠. 빌 조이 같은 사람은 자바라는 걸 만들었고, 빌 게이츠는 뭐 모두 아시다시피 윈도우를 만들고.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었냐? 컴퓨터를 되게 사용하기 힘들었어요, 그 시대가. 이분들이 젊었을 때, 딱 한 고등학교 그리고 넘어서 대학 때 됐을 때, 20대 때쯤 컴퓨터를 굉장히 사용하기 힘들었는데 모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만은 되게 그거를 하루 종일 다 연습을 해도 괜찮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졌어요. 딱.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보다 되게 뛰어나게 컴퓨터를 잘할 수밖에 없었고, 그 재능을 활용해서 굉장히 큰 기업들을 이뤄낼 수 있었고, 어떤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할 수 있었다, 이런 얘기를 해요. 그리고 이 시대에 살았던 다른 사람도 있죠. 뭐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, 이런 사람들도 역시 같은 환경이었다. 나이대도 되게 비슷하고.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도 재능이라기보다 그때의 환경, 기회 때문에 되게 뛰어나게 될 수 있었다, 이런 얘기를 하죠. 그리고 이제
여기서 이 재능을 알리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데 빨간색 표시 못했네요.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해요. 그러니까 천재 두 명을 비교해주는 얘기거든요. 이것도 기억하시죠? 네. 오펜하이머라는 천재랑 랭건이라는 천재 두 사람을 비교하는데 둘 다 재능이 있었죠. 똑같이 되게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업적을 이뤄냈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어요. 그 차이가 재능을 알리는 능력에 있었다는 얘기예요. 실용지능이라고 책에서 표현하거든요. 재능을 알리는 능력. 이거는 어떻게 보통 갖게 되냐면은 가정환경. 가정환경이나 그 사람이 살아온 어떤 그 자유로운 문화, 조직 문화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문화적 유산 이런 데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. 이런 데서 실용지능을 가르쳐주는 그런 문화가 돼 있다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뛰어나게 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자기가 재능이 있는데 그 자기가 재능이 있다는 거를 사람들한테 잘 설득시키고 알리는 거예요. 그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. 오펜하이머랑 랭거는 둘 다 되게 재능이 있고 똑똑했지만은 오펜하이머는 자기의 능력이나 재능이 있다는 걸 사람들한테 잘 얘기해 줄 수가 있었어요. 그래서 이 사람 뛰어나구나. 너 한번 해봐라. 이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고 랭거는 그렇지 못했어요. 나 이렇게 재능이 있는데 라고 말을 해도 사람들이 듣기에는 저 사람 고집만 부린다라든가 저 사람 왜 저러나 이렇게 갸우뚱 거예요. 알고 보면 그게 되게 재능 있고 되게 좋은 얘기거든요.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는 기회를 못 얻게 되고 대학도 못 나오게 되는 거예요. 중퇴를 하게 되고 교수한테 부당한 사연 같은 걸 얘기했는데 그걸 설득을 잘 못 시키는 거예요. 결국 중퇴까지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하는 일은 목장 관리하는 일.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그런 일만 하다가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러기가 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. 오펜하이머는 아시다시피 원자폭탄을 만들었거든요. 오펜하이머도 되게 좀 상황이 안 좋았는데 딱 책임자한테 가가지고 자기 재능을 한 번에 알려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한 번에 딱 발탁해가지고 핵폭탄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. 자신의 재능을 알리는 이런 실용지능, 이거는 그 부유층, 가난한 층에서 특히 이제 그 실용지능이 어떻게 전달이 되는가가 나오는 거, 두 집안을 비교해보는 부유층이랑 하층이니까 부유층은 그걸 많이 가르쳐준대요.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하고 내 의견이 어땠을 경우에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고 말하는 방법을 분명히 가르쳐준대요. 근데 가난한 집안은 그걸 신경을 잘 안 쓰는데 그 교육이나 이런 거를. 그래서 자기를 주장할 줄을 모르고 다른 사람들 얘기를 다 듣는다거나 거기에 눈치만 본다거나 이런 식의 그런 인성이나 이런 게 습관 같은 게 붙기가 되게 쉽다고 해요. 그래서 오펜하이머는 되게 부유층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런 능력을 다 부모로부터 받는 입장이었고,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랭건이라는 사람, 목장을 한다는 그 사람은 집이 굉장히 가난해가지고 그런 어떤 실용지능 이런 거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.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재능을 알리는 능력이라는 거. 우리들도 만약에 이 재능을 알리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의 능력을 펼칠 수가 있겠죠. 우리에게도 시사해주는 바가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. 이런 부분에 더 재능보다도 오히려 알리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가 또 신경을 써야겠죠. 생각하기 힘들잖아요. 그런 걸 알려준 게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점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얘기인데요.